창원 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드론을 통한 항공 전문 방제에 들어갔습니다. 공동 방제라는 새로운 모델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호성 대표의원이 최근 후반기 의장단 선거 파행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난 1일 치러진 함안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투표용지에 찍힌 인주 위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성착취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창원 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모여 드론을 통한 항공 전문 방제에 들어갔습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방제마저 어려운 경남 농촌에 공동 방제라는 새로운 모델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좀 합시다. 네. 힘차게 날개를 돌리며 이륙 준비를 하는 드론. 저공 비행으로 초록빛 논이를 구석구석 찾아가 농약을 뿌립니다. 매서운 눈으로 방제 드론을 조종하는 이들은 창원 대산면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들입니다. 이 지역 방제 면적만 590여 제곱미터. 창원 주남저수지와 맞먹는 규모지만 방제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직접 나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기 엄지손가락 끝에 감각도 좀 이상하고 안 하다가 하던 거니까 이제 좀 이상하고요. 이제 루키에서 베테랑으로 좀 변했다 살짝 이 느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일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비행 시간이 거의 한 100시간은 넘어요. 연습 비행 시간이 100시간이 넘고,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영농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의 지형지물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잘 알기 때문에 방제가 더 원활하고 농민이 원하는 방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드론은 기존 무인 헬기보다 구입 가격은 10분의 1로 저렴하지만 기체 점검이나 유지, 부품, 보험료 등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 하지만 현재 농촌은 방제를 할 수 있는 드론이나 무인 헬기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경남 각 지역은 서로 가진 장비를 대여하고 있지만 운영할 전문가도 마땅치 않아 외주를 줘왔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은 지금의 노력이 농한기 청년 일자리부터 공동 방제까지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존 헬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버는 것보다는 지출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농업에는 농한기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기간 안에 이 드론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짧은 기간 안에 뭐 부수입이 조금 생기는 걸로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벼만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 그다음에 축산, 산림. 농촌의 현실을 탓하기보다 개척을 택한 청년 농업인들. 시작은 이제 시작했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10년, 20년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창원 방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커가는 저희 방제단의 모습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은 오는 13일 대산농협과 창원시와 함께 방제단을 출범해 경남 곳곳을 누빌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최근 경남 지역은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공장으로 제조업 혁신이 한창인데요.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에선 올해도 우리 지역에 내실 있는 강소기업을 소개하고 이들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하는 취재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보안 솔루션 개발까지 다양한 컴퓨터 제어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강소기업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경남의 작지만 내실 있는 기업을 소개하는 강소기업이 힘이다. 그 첫 시간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이어 보안 솔루션 개발 1인자를 꿈꾸는 한 제어 전문 업체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남의 한 특수밸브 생산 공장입니다. 직원들이 기계여 모니터 화면에 집중합니다. 생산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은 작업 과정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거나 구두로 보고해왔는데 전산화 과정을 거친 뒤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도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계속 뒤로 퇴보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산성 향상이나 또는 자체적으로 그 생산 계획 이런 모든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 데이터할 수 있는 게 좋은 이점이라고 봅니다. 제조 공정의 스마트화 수준을 본다면 이 기업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력이 투입돼야 하지만 완전 자동화 단계에 오르면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통해 기계의 유지 보수와 고장 예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양품 정보와 불량품 정보를 갈라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걸 통해서 기계의 고장과 기계의 가동 정보 현황들을 자동 수집하고 자동적으로 보정하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창업한 진테크 ENG는 신명기계와 같은 제조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뛰어들었고 현재까지 6개 기업의 스마트화를 진행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 대기업 엔진 발전소의 실시간 상황. 한국에서도 이 모니터 화면 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데이터 수집에서 고장 예측까지 전 과정이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활동했던 배희진 대표가 동료들과 함께 창원에서 제어 기술을 배우면서 시작한 도전입니다. 제어 기술뿐 아니라 빅데이터 등 응용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연구진들이 모인 덕에 그동안 출원한 특허만 5개. 스마트 팩토리의 전문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로더를 도입해서 공장 자동화하는 수준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데이터들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그 레벨별로 기술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는 그런 전문 기업으로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안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입니다. 진테크 ENG는 해커가 네트워크망을 뚫더라도 주고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도록 하는 가변형 암호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영상 정보에도 해당 기술이 적용된 만큼 스마트 팩토리의 안정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에 잘 적용이 돼서 정보도 보호하고 좋은 콘텐츠도 만들고 좋은 인재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 되고 싶은 게 제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이기도 하고요. 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차별화를 꿈꾸고 있는 진테크 ENG. 앞으로의 발돋움이 더욱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부산의 7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해수욕장에서도 거리 두기는 필수인데요.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행정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서객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할 때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록달록 빼곡하게 해변을 수놓은 파라솔. 지난해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해 7월 1일 정식 개장한 해운대의 모습은 딴판입니다. 파라솔이 2m씩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4,200개 설치했던 파라솔이 올해는 1,800개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샤워장과 탈의실도 거리 두기로 설치되고 자판기를 설치해 비대면 매점을 이용토록 했습니다. 파라솔과 튜브 대여 시에도 발열 체크와 수기 명부 작성은 기본입니다. 피서용품 카드 결제가 가능한 비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해운대구는 좀 더 촘촘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해운대 해수욕장과 관련된 시설들은 철저한 방역과 2중, 3중의 방역도 물론이거니와 내방하는 분들의 정보를 가급적 수집을 많이 해서 일단 유사시에는 그분들에게 즉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달간 안전 개장한 해운대 수욕장을 방문한 이용객은 80여만 명.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부산을 찾는 만큼 이제는 피서객 스스로의 예방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요즘 애들 바깥 나가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좀 넓은 바다 보면서 이렇게 같이 좀 놀고 싶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잘 마스크 끼신 분들이 많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또 타인도 배려하는 마음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놀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혼잡도를 실시간 보여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수욕장에서도 거리 두기는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너무나 달라진 해수욕장 해변의 모습. 넓어진 파라솔의 거리만큼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하시고요. 코로나19 예방수칙 지키면서 안전한 물놀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창원 광암해수욕장이 개장해 다음 달 20일까지 51일 동안 운영됩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파라솔 2m 거리 두기와 다중 이용시설 소독, 손소독제 비치 등 감염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진행됐던 개장식과 어린이 물놀이장, 버스킹 공연 등 각종 문화체험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호성 대표의원이 최근 후반기 의장단 선거 파행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송 대표의원은 2일 동료 의원들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파행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 책임이 크다며 사과하고 도민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낙선한 것은 대거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경남도당에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단체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하용 장규석 의원에 대해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도 제명 처리가 되도록 제명 요구 서명을 받아 중앙당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전 각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은 미래통합당의 책임 또한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치러진 함안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가 투표용지에 찍힌 인주 위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배재성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광섭 의원이 후보로 나서면서 투표가 진행됐지만 1차와 2차에 이어 결선 투표에서도 5대5의 결과가 나오면서 군의회 규칙에 따라 나이가 많은 배 의원이 당선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이관맹 의원이 배 의원의 투표용지 5장의 인주가 모두 특정 위치에 찍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고 민주당 정금효 의원이 칸을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임시의장인 김정선 의원이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정회됐습니다. 함안군의회는 사태의 전말을 살펴보고 자문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일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함안군의회는 미래통합당 5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성착취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텔레그램의 한 비밀 대화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A씨가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유포한 성착취물 40여 개를 재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비밀 대화방 소속 회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년 동안 지적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양식장 업주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일 노동력 착취 유인 등 혐의로 5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통영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며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B씨를 유인해 일을 시키고 19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을 빼앗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와 함께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폭행한 어선 선주와 이 B씨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산 주민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창원시가 도내에서는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팀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맡던 아동학대 신고 사건 접수와 조사, 피해 아동 보호, 사후 관리 등을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창원시는 보육청소년과의 아동보호 담당을 신설해 공무원 5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전담 인력을 14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양산 소토초등학교 인근에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들어서려 하자 학부모와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학부모와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소토초 정화구역 내 위험물 저장소 반대대책위원회는 2일 양산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토초 진입로 건물의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건축 변경 허가 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경남교육청의 허가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미 난개발 공업지역 허가로 학생들이 각종 공해와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 위험물의 폭발 위험까지 떠안아야 하냐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산시의 안전한 학습권과 주거권을 보장해줄 것과 앞서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허가한 양산소방서에 허가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일본 수출 규제 1년간의 창원시와 지역 기업체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 시장은 일본 수출 규제 초기부터 빠른 대책 마련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했고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가 더 강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원 지역 기업을 위해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창원이 일본 수출 규제를 극복하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준희 합천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한 2천만 원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 조사 과정에서 문 군수가 빌린 자금의 정확한 경로와 이자 산정 및 회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해 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문 군수가 지역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문은 무성하고 갚았다는 말은 없어 오해를 사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며 알려졌습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창원대학교는 교육 공동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2일 경남도 교육청에서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에 따라 경남 교육 공동체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과 문화 사업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창원대학교와 함께 평등과 실천, 인권 존중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상은 남해동부 먼바다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1에서 2.0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식중독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세균 번식이 활발하니 유의해야 하며 자외선 지수도 높아 모자나 양산 등을 준비해 차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